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뭐 그런 분이 계셨었죠. 이 토마토 있을 때부터 좀 오래 보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그때 당시에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 자신도 역시 좀 흐뭇한, 그런 기분이 들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데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전에 경제TV에서 제가 방송을 계속 출연하다가 그만둔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보다 격식 없이 우리 많은 시청자님들을 뵙고 싶어서, 그리고 연령층도 지금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도 좀 많이 보죠.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하고 또 연령에 관계없이 좀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이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제가 이토마토에 있을 때 주식 리딩을 하면서 한 분당 월 88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다소 좀 과도한, 금액이 좀 부담이 가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부분들 비싸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저 TV 방송은 일단 접고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 채널이 좀 빠른 성장을 한다라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뭐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리를 하고 시장을 분석을 하고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지금 뭐 7시가 약간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중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성장을 하게 된다라면 장중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영상 보시는 분들 좀, 그리고 저한테 좀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람도 꼭 좀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 쪽, 해외 쪽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패닉의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자, 한번 보게 되면요. 자, 미국 시장 3대 지수 뭐 엄청나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뭐 다우 기준으로 1190포인트, 약 4.4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도 4.4% 정도 하락. 그다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도 4.61% 정도 급락하는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조금 있었겠지만 이 좀 실망감들, 이런 부분들도 물론 뭐 그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 거였었죠. 저 미국 쪽에서, 캘리포니아 쪽에서 지역 감염 의심 환자가 나타났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직접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그 이면에는 어제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저도 트럼프의 연설 내용을 이렇게 조금 보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괜찮아 괜찮아,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재선을 위해서는 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조금 달래려는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상 뭐 알맹이는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시장을 조금 달래기 위한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게 너무 티가 났어요. 자, 지금 어제 트럼프 연설 있으면서부터 야, 이거 약간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든 게, 이 트럼프 연설이 있는 도중에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냥 확 돌아서 버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 국내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애초에 뭐 하는 금통위에서 조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하는 쪽에서는 조금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하는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는 1.25%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1%가 된다는 얘기죠. 1%라는 금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금리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간다라는데 조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은에서
이주열 총재께서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력을 지금 가늠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즉, 뭐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보다가 영향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요. 영향력이 커진다라면 4월달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정책 공조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에 방문해서 추경 관련된 그런 논의를 뭐 한다라고 이런 일정이 있죠. 근데 제발 좀 이쪽에서는 추경 같은 경우는 빨리 좀 해서 빨리 좀 집행을 하고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부 쪽에서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하는 쪽에 중앙은행 쪽에서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런 공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훨씬 시장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을 것 같은데 어제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뭐 그건 한은의 고유 권한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감나라 판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에 방문을 하신다는데 그 부분이라도 좀 잘 풀리면서 좀 빨리 시장에 대한 안정되는 그런 계기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차트만 보시면 되겠죠. 야, 이게 무슨 뭐 거의 폭포수 수준인 것 같아요. 자, 뭐 지금 이격도로 따지고 보면 60일 이평선하고 이격도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 자,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드물게 나오는 경우인데요.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고점에서 그냥 뚝 부러져 버리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자, 뭐 다우지수 22평선, 그다음 62평선 전부 다 아래쪽으로 꺾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통 보면 22평선이 먼저 꺾이고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62평선 자체가 꺾이는데 지금은 데드크로스도 안 나왔는데 62평선까지도 꺾여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그만큼 하락폭이 가팔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지금 뭐 벌써 두들겨 맞아버린 부분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미국 시장 하나만 놓고 본다라면 일단 균열은 갔습니다. 균열은 벌써 며칠 전부터 균열은 갔었고 문제는 이 반등인데요. 자,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죠. 나올 겁니다. 그냥 계속 폭포수처럼 이렇게 끝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자,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이때쯤 되게 되면 뭐 다음 주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 시장도 조금 반등 시도가 있을 겁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 월요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월요일 아침 시장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반등 나오는 모습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 나오는 각도 자체가 가팔라져야 됩니다. 가파르게 V자 형태로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뭐 조금 밋밋한 형태로 나오게 되면 또 한번 고생시킬 수 있으니까 이 반등 나오는 모습들 이런 구간들을 보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그나마 약간 다행이겠지만 일단은 좀 보면서 반등이 약하다라면 거기에 따른 액션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좀 살펴봤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저 수급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에요. 자, 이거 뭡니까? 지금 엊그저께 한 8천억 정도, 그리고 4일 동안 많이 팔았죠. 약 3조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 강도가 약간은 줄어드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었는데, 자, 아침에는 장 초반에는 시장은 한은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반응을 하면서 움직였던 부분이죠.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와는 달리 한은에서 금리를 동결을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때 마이너스로 반전이 되고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었죠. 자, 그래서 뭐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매도로 계속 일관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물량들을 또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별반 틀릴 게 없죠. 자, 이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코스닥 시장만 외국인들 매수한다고 그렇게 좋게 볼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한 2,3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2,300억 정도를 매도하고 엊그저께 1,800억 정도를 매도하고요. 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동안 조금 외국인들 매수가 약간 들어오니까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조금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보다 훨씬 더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선물 시장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약 3,400억 정도 일단 순 매수를 했네요. 자, 근데 요 3,400억 정도 외국인들 순 매수했던 부분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 정책 쪽들 이런 쪽에 희망이 조금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무산이 되면서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도 이거조차도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선물 매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3월 만기는 동시 만기죠.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롤로버 물량이 좀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조금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뭐 외국인들 순매수도 그렇게 힘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옵션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은 또 뭐 한 3억 정도 순 매도를 했고 콜옵션 쪽이죠. 이 금융투자가 27억 정도를 순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 3억 매도, 금융투자 27억 순 매수. 자, 금융투자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자, 지금 뭐 엄청나게 깨졌을 것 같아요. 뭐 콜옵션 매수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다섯 토막, 열 토막 이 정도 났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매수한 부분들. 자, 그러면 풋옵션 쪽에서는 더 깨졌을 것 같습니다. 자, 풋옵션 수급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풋옵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풋 37억 매수, 금융투자 풋 77억 매도. 자, 이렇게 되면 이 금융투자 쪽에서 손실이 좀 눈덩이처럼 커져 갈 것 같아요. 자, 이들은 향후에 지금 뭐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니까요. 향후에 아마 어떤 빌미가 되면 여건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을 한번 투기적으로 위쪽으로 쭉 이렇게 강하게 어제 말씀드렸던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의 여건만 무르익고 뭐 이 코로나 사태야 뉴스에 따라서 얼마든지 금방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이 뉴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한테 약간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면 위쪽으로 좀 과감하게 시장을 이렇게 좀 견인할 가능성 이럴 가능성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옵션 수급 쪽에서 제가 본 금융투자는 이렇게 당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금융투자는 제가 파생시장에서 지금 한 20년 됐네요. 자, 올해로 딱 만 20년째입니다. 제가 2000년부터 이 파생시장을 접하고 거래를 해왔으니까요. 금융투자 쪽이 이렇게 당했을 때는 나중에는 반드시 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희망의 끈은 이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자, 일단 뭐 수급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자, 다음은 저 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보다 코스피 시장 쪽을 보는 게 맞겠죠. 자, 일단 뭐 이 지수 차트를 봐도 좀 되게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애초에 조금 강한 반등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정도에는 좀 나와줬어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자, 뭐 반등다운 반등은 나오질 못하고 계속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갭으로 좀 두들겨 맞고 시작할 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 제가 월요일 날 시장 반등 나오는 걸 보고 야, 반등이 조금 좀 이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반등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무산된 기술적 반등 그런 부분들을 보고 12,000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화요일 날 아침 시황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2000포인트 정도를 본다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200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를 받아주느냐 하는 겁니다. 자, 2000포인트 정도에서는 지지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국면, 높은 상황이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런 부분들 하락 쪽, 아래쪽으로 좀 열어 놓으시고요. 자, 반등의 실마리는 그런 부분에서 찾아야 될 겁니다. 이 주가가 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금 이 추세 자체가 훼손이 갔어요. 추세 자체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시장에서는 급락하는 시장을 되돌리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주가를 짓누르던 하락의 원인이 없어지든가. 자, 지금 이 하락의 원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고평가 논란.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뭐 요건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이 3월 3일 날 화요일 날 그런 것들이 있죠. 미국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습니다. 자, 슈퍼화요일 이렇게도 부르는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어요. 자, 시장이 좀 꺾여 있는 시장이 되돌아 나오려면 일단 하락 원인 앞에서 짚어드린 그런 부분들 하락 원인이 없어지든가 자, 요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없어지든가.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없어진 게 아니죠. 가격 메리트가 있을 정도로 충분히 떨어지든가. 두 번째는 가격 메리트 있을 때까지 충분히 떨어지든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뭐 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강한 슈팅이 나온 상태인데요. 자, 아직까지 지금 뭐 오늘 정도 떨어지고 뭐 2000포인트 근처에 가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2000포인트를 깨거나 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자, 가격 메리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아주 뭐 큰 메리트가 발생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12개월 포워드 이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들 이익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익 전망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되게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요. 야, 좀 가격 메리트는 발생되는 구간이다. 요 정도로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게 되거나 첫 번째가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정말 싸다 싶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든가 이것도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면 세 번째가 있어야죠. 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시장을 되돌릴 만한 모멘텀이 발생되든가. 근데 지금 모멘텀이 발생될 뻔 했었죠. 어제 트럼프 연설이나 트럼프 연설에서도 뭔가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왔다라면 해소가 됐을 텐데, 자,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어제 우리나라 한은금통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에 방문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는 정말 좀 초당적으로 좀 이렇게 공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TV 방송 출연에서도 가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이 국회에서 뭐 공조가 안 되니까 정말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그때보다 더 비상시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가 좀 잘 됐으면 합니다. 자, 지금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 좀 시장에서는 시장 일각에서는 뭐 슈퍼 추경 그러니까 뭐 12조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추경이 편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자, 이게 좀 추경 규모가 좀 커진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을 브레이크를 잡고 좀 위쪽으로 이렇게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국회에서 단합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또 좀 더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체크 포인트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대통령께서 국회에 방문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뉴스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미국 시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이만큼 급락했으면 뭔가 나올 때가 됐을 거예요, 아마. 주말 휴일을 통해서
뭔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세 번째 이유죠. 첫 번째 이유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가격 메리트가 있을 때까지 충분히 떨어지거나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세 번째 이유 말씀드렸던 이걸 뒤엎을 만한 어떤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약간은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좀 기댈 언덕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고요. 오늘도 장중에 수급 체크 잘 하시고 뭐 관련 뉴스 동향들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요. 자, 항상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구독, 좋아요, 알람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설정해 두시고요. 다른 분들 주위 분들한테도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정확도 굉장히 높고 또 종목들도 말씀드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 지금 요즘 들어서 뭐 다들 환호를 하고 막 그러는데요. 10월 2일 날 제가 명인들의 복귀란 프로에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사려면 이런 거를 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알테오젠인데 그때 가격이 약 37,000원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채널이 막 많이 좀 활성화가 된다라면 종목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